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낡은 덕지를 따라 밤의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연이 해외 출장을 떠난 지 벌써 한 달. 넓지 않은 집안은 조용했고 시아버님과 나 단둘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가 어색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숟가락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시아버님이 먼저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나는 부드럽게 우러나는 차 향에 끌려 주방으로 걸어나가곤 했습니다. 에미야, 말 안 해도 괜찮다. 그 낮은 목소리로 건네던 한마디는 이상하게도 내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비 오는 저녁 창문에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히던 날, 책을 읽고 있던 내 어깨 위로 그의 손끝이 살짝 스쳤습니다. 순간 차가운 듯하면서도 묘하게 뜨겁게 전해지는 감촉. 나는 숨을 멈춘 채 그 손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그리운 줄 몰랐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부재 속에서 그의 고독과 나의 공허함이 한순간 얽혀버린 듯 했으니까요. 시아버님은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은 참 따뜻하구나. 오래 잡고 싶다. 그 목소리는 단순히 시아버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를 향한 외로움에 젖은 한 남자의 고백이었지요. 나는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메아리 쳤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손을 감싸쥐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평범한 며느리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파트의 정막 속에서 우리 둘 사이에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위험하고도 자극적인 기류가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아파트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나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빗소리에 집중이 흐려져 몇 번이나 같은 줄을 되짚곤 했습니다. 그때 똑똑 조용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미야, 차 한잔 할래? 낮게 울리는 시아버님의 목소리. 시간은 이미 밤 11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따끈한 녹차 2잔이 놓여 있었고 시아버님은 잔을 손에 들고 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두빛 차십 향이 빗소리와 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에 이렇게 마시면 잠 못 이루실 텐데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 있으니까.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쿵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로서 한 여자를 갈망하는 마음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그의 손이 내 앞에 내밀어졌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망설임 끝에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바닥이 내 손을 감싸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그리운 줄 나는 몰랐다.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살아온 세월이 그 짧은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시선은 내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시아버님과 며느리로서의 선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강렬하고도 위험한 시선이었습니다. 도연이 너를 홀로 두고 떠나 있는 게 미안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전율이 밀려왔습니다. 그 말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어른의 정이 아니라 여자를 향한 뜨거운 욕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나는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의 손을 조금 더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금기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안은 여전히 빗소리로 가득했지만 우리 두 사람의 호흡은 그보다 더 뜨겁고 더 강렬하게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밤이 되면 서로의 시선이 겹치는 순간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할 때가 특히 그랬습니다. 나는 채소를 씻고 있었고 시아버님은 조용히 다가와 칼을 들어 손질을 도왔습니다. 좁은 싱크대 앞 어깨와 어깨가 스칠 만큼 가까운 거리. 그 미묘한 접촉이 나를 더 이상 평온하게 두지 못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참 익숙하다. 그가 칼질을 멈추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긴장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매일 먹던 맛이었어. 내가 끓이는 국은 이상하게도 그때 맛과 닮았다. 순간 내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나를 향한 깊은 갈망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을 제가 흉내낸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며 내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 속에 나는 연애가 아니라 한 여자로 비춰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엌을 가득 매운 된장국 향, 끓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우리의 얕은 숨결이 뒤섞이며 공간은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비는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나는 책을 읽는 척했지만 머릿속에는 주방에서 마주쳤던 그의 눈빛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낮게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고 내 안의 금기를 넘어서는 시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에미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을 거다. 그의 고백은 낮았지만 내 심장은 그 어떤 큰 소리보다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선은 이미 지워져 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아파트의 복도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나는 방 안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발소리가 멀어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하듯 문고리를 돌려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뜬 시아버님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그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내가 있다는 게 좋아서. 그 순간 내 가슴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 함께 거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자 공기는 묘하게 짙어졌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조용한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도연과의 결혼 생활 행복하니? 불쑥 던져진 그의 물음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들이켜고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행복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내 속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에만 몰두하지 너를 외롭게 만들지는 않나? 낮고 무거운 목소리에 나는 시선을 떨궜습니다. 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내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여자는 사랑받고 싶고 안아주길 원하고 그 따뜻함 속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다. 그 말에 내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손끝에 닿은 그의 체온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손은 대접받아야 할 손이야. 그가 내 손등에 입술을 댔습니다.
순간 온몸이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금기와 욕망이 한꺼번에 부딪히며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단순한 위로라 부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밤은 특별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그는 조용히 내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을 맞잡고 부드럽게 이끌려 우리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누는 대화는 짧았지만 서로의 눈빛과 손길은 너무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악수에서 시작된 접촉은 점점 길어지고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때로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고 때로는 나를 향한 그의 눈빛이 숨결처럼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내리는 밤 우리는 결국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은 격렬하기보다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고 채워주는 깊은 위로의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남편 도연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 아파트 안은 겉보기에 평온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고 웃음 섞인 대화도 오갔습니다. 아버지, 애미가 많이 도와드렸죠. 도연이 장난스럽게 묻자 시아버님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내는 참 훌륭한 며느리이다. 그 말에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시선 속에 담긴 은밀한 의미를 도연만 모른 채 지나쳐 버렸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도연과 나는 부부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부부의 일상이었지만 내 마음 한쪽은 이미 다른 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나는 시아버님의 눈빛과 손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을 때 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좋은 향이구나. 오늘도 내가 끓였지. 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조심하셔야 해요. 그는 잠시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내가 필요하다. 그 순간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금기를 깨뜨린 관계임을 잘 알면서도 그의 목소리에 나는 다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던 듯 지냈습니다. 도연이 있는 앞에서는 가족처럼 행동했고 밖에서는 평범한 부부와 시아버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눈빛이 서로를 찾았습니다. 짧은 시선, 스치듯 닿는 손끝,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신호들. 그리고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우리의 비밀스러운 시간은 더 깊어졌습니다. 거실의 불빛 아래 우리는 다시 서로를 마주했고 금지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만큼은 솔직한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나는 점점 더 며느리가 아닌 한 여자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던 섬세한 시선, 사소한 말 속에 담긴 따뜻함, 그리고 나를 향한 진심, 어린 갈망. 그 모든 것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겉으로는 변함없는 가족의 일상이 이어졌지만 우리 둘만 아는 은밀한 진실은 날이 갈수록 더 짙게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면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 함께 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호스를 함께 잡았고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이 꽃 참 예쁘지 않니?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이 정성껏 돌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있어서 더 살아나는 거다. 그 순간 내 가슴 깊숙한 곳이 흔들렸습니다. 꽃의 색보다도 햇살보다도 그의 눈빛이 나를 더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도연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나는 알면서도 방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조용히
문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책 이야기, 지난 세월의 추억 혹은 아무 의미 없는 일상 이야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짧아지고 대신 침묵 속에서 손끝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도 달콤할 줄 몰랐다. 그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을 때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과의 결혼 생활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그의 무심한 말, 형식적인 스킨십, 그리고 늘 바쁘다는 이유로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그와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동거인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시아버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날이 갈수록 더 생생해졌습니다. 단순히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 내가 여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뒤 내리는 저녁, 우리는 결국 선을 넘어섰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서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어깨를 타고 흐르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온몸을 휘감는 전율이 뒤섞였습니다. 에미야, 너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다. 그의 떨리는 고백이 내 귓속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기를 넘어선 곳에서 더 깊이 서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